오늘 발표할 논문 제목은 Encoding Recurrence into Transformer라는 논문입니다. RCLR 2023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주목해볼 점은 상위 5%의 연구라고 이제 set 되었습니다. 노터블 탑 5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논문은 그 시퀀셜 데이터를 모델링할 때 이제 RNN과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퀀셜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알듯이 시계열 데이터도 시퀀셜 데이터고 자연어도 이제 시퀀셜 데이터죠. 그래서 이 시퀀셜 데이터를 모델링할 때 RNN 계열의 모델들이 오랫동안 이제 벤치마크 모델로 이제 활용되어 왔는데 그 원인은 이제 본 연구에서는 리크런트 다이나믹스를 반영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RNN 계열 모델들이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받고 그런 것들이 시퀀셜 데이터에 흐름이 있는 패턴을 자연스럽게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리커런트 네트워크들의 단점도 우리가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라디언트 베니싱 문제. 그러니까 백프로포게이션 through time이라는 이제 그 식들을 정변하다 보면은 멀리 있는 제일 초반에 있는 어떤 그 시그널이 끝까지 이제 접하기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래서 좀 더 실질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멀리 떨어진 두 데이터의 입력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모델링하기 힘들다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RNN 계열의 이제 본질적인 문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병렬화가 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이런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렇게 RNN 계열들이 이렇게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던 찰나에 트랜스포머가 이제 나왔죠. 트랜스포머는 이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어떤 두 토큰에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어떤 두 토큰의 유사도를 잘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은 전체 데이터가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제 피드포워드한 형태라 병렬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랜스포머도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샘플 인센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트랜스포머 계열 연구들이 좋은 일반화 성능을 갖기 위해서는 훨씬 이제 많은 샘플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이너 처리 같은 걸 수행할 때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이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들은 샘플 인피션시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임 인베리언스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트랜스포머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전체 시퀀스 데이터가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포지셔널 엔코딩을 사용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입력 데이터의 순서 정보를 일반적으로 무시하는 형태입니다. 포지셔널 엔코딩은 이제 이 무시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넣은 장치라고 보면 그래서 이 두 개의 RNN 계열 모델 커런트 네트워크와 트랜스포머를 비교해 보면은 결국 두 가지 모델들이 서로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서로를 이제 보완하는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커런트 네트워크는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리커런트 다이나믹스를 잘 모델링할 수 있고 그래서 작은 데이터를 갖고 있더라도 리커런트 다이나믹스를 잘 반영하고 이제 시간에 이제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트랜스포머는 반대로 이제 피드 포워드 형태로 병렬화될 수 있어서 그라디언트 베니싱 문제와 이제 병렬화되기 어려운 이제 RNN 계열의 모델들의 단점을 이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RNN 이제 계열의 모델들의 특징 이제 장점이 리커런트 다이나믹스를 반영한다는 건데 여기 보면은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RNN은 이제 Y축이 샘플 사이즈인데 샘플 사이즈가 작을 때도 이런 리커런트한 성질들을 본질적인 네트워크 형태 때문에 이제 더 진하게 샘플되는 게 성능이 더 좋다는 의미인데 RNN 계열들은 샘플이 적더라도 그 리커런트한 성질들을 잘 반영해서 포착할 수 있는데 트랜스포머는 데이터가 적으면은 이 리커런트한 성질을 그 결국에 어떤 데이터가 시퀀셜 데이터에서 리커런트한 성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징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패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데이터가 적을 때는 샘플 인피션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리커런트한 특징도 잘 반영하지 못하고 non 리커런트한 특징, 즉 이제 글로벌한 패턴 이런 것도 잘 반영하지 못합니다.
즉 트랜스포머는 샘플이 적을 때그 보틀넥 현상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들의 장점을 각각 흡수하게 되면은 더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해하에 두 모델들을 결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으나 이제 두 모델들의 단점을 여전히 갖고 있거나 이제 단순하게 두 개를 적용한 걸 합치려고 하다 보니까 세세한 어떤 리커런트한 패턴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뭐를 있는 그러니까 색깔이 진한 게 성능이 좋다라고 파악하면 되고요. 근데 RNA 계열들은 본질적으로 이제 리커런트한 패턴을 잘 파악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샘플 수가 적든 작든. 하지만 반면에 그 non 리커런트한 패턴, 즉 글로벌한 패턴은 잘 파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그라디언트 베니시 문제 때문에 저 먼 데이터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 색깔의 진하기가 성능 네,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트랜스포머는 데이터가 이미 작으면은 리커런트한 것도 잘 못 보고 넌 리커런트한 것도 잘 못 보는 샘플 이니피션시를 존재한다. 그래서 이 RNN의 계열과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들의 두 가지 성질을 잘 조합하면은 샘플이 적을 때에도 리커런트한 성질을 잘 파악하고 샘플이 이제 충분해지면은 트랜스포머의 글로벌한 성질도 잘 파악하는 이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모델을 결합하려는 시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다 이제 본 연구 분야의 이제 연구자들이 다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본 연구는 이제 RNN을 뜯어보다 보니까 RNN에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리니어 액티베이션이라고 이제 가정하면은 이게 복잡한 이제 순차적인 형태의 RNN 레이어가 이제 어떤 스칼라 코피션트로 결합된 이제 단순한 RNN 연산의 합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각각의 RNN 연산들은 어떤 데이터의 개별적인 리커런트 패턴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반복적인 형태가 있으면 복잡한 반복적인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조악한 큰 형태의 리커런트 패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RNN 각각의 연산들은 그런 패턴들을 반영하고 이들의 조합이 RNN 이제 계열 모델들이 복잡한 형태의 이제 순차적인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만드는 것을 이제 형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니어 RNN 레이어가 어떤 단순한 RNN 연산의 합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걸 좀 더 이제 나아가서 정리해 보면은 이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의 포지셔널 인푸딩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RNN 레이어의 연산을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의 그 연산처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RNN 모델이 RNN 층이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처럼 정리가 되니까 기존의 셀프 어텐션을 쓰는 트랜스포머의 결합을 해보면은 이 RNN과 트랜스포머의 두 개의 성질을 다 가질 수 있는 어떤 모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단 하나의 연산으로 셀프 어텐션에 RNN을 결합하는 이제 셀프 어텐션 및 리커런스라는 RSA 모듈을 이제 고안합니다. 이 RSA 모듈은 이제 두 가지 장점을 각각 유지하면서 각자의 단점을 해결하고 트랜스포머의 RNA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렬 연산이 어려웠었는데 RNA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병렬 연산을 유지하는 형태의 어떤 모듈을 제안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보통의 이런 연구들은 그냥 두 가지를 결합해서 한 연구를 이제 제안했던 반면에 본 연구는 어떤 트랜스포머 구조에 바뀔 수 있는 어떤 모듈을 제안해서 여러 트랜스포머의 변형 연구들을 적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그림을 살짝 살펴보면은 간단합니다. 그 어떤 셀프 포텐션 어떤 입력 데이터가 있어 들어가게 되면은 키쿼리가 만들어지고 이 키쿼리 값과 이제 소프트웨어 값과 우리가 이 계산을 어떤 REN이라는 값을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그 값을 이제 게이티드 밸류를 통해 웨이티드 썸을 해주면은 그것을 이제 밸류와 곱해주면은
어떤 트랜스포머의 지속 키쿼리 밸류와 키쿼리 값과 그리고 어떤 RNN의 특징을 반영하는 REM이라는 어떤 값을 두 개 반영함으로써 두 가지 장점을 같이 취할 수 있는 어떤 트랜스포머의 셀 포텐셜 한 모듈을 제시하는 거. RNN 레이어가 선형 액티베이션 펑션을 가지고 있을 때 멀티 셀 포텐셜과 이제 동일하다, 동등하다라는 것을 이제 본 논문이 주장했고요. 그러면은 몰티드 셀 포텐션과 동일하기 때문에 각각의 어텐션 헤드가 RNN의 어떤 리커런스 디펜던스 스트럭처를 반영한 형태가 돼서 여기에 헤드가 모이면은 복잡한 이제 템포럴 다이나믹스를 포착한 RNN의 장점을 만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본 연구는 이제 이러한 이제 정리를 통해서 리커런트 다이나믹스를 포지셔널 인코딩 형태로 반영한 리커런트 인코딩 매트릭스 REM이라는 것을 제안했고요. 이 REM을 이제 트랜스포머의 셀 포텐셜에 결합한 그 RSA라는 모듈을 제안합니다. 이 RSA 모듈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게이티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셀 포텐셜과 REM의 비율을 조절하고 그러면 이 게이트 값이 셀 REM의 값에 붙어 있는데 게이트 값을 보면은 이 데이터의 리커런트 시그널의 비율을 정도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RSA 모듈을 여러 베이스라인 트랜스포머에 결합해서 다양한 슈퍼준 데이터 모델링 태스크에 적용을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RSA 모듈의 범용성과 성능을 이제 측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RSA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NN과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의 관계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볼 텐데 본 연구에서 이제 제안하는 어떤 명제는 이 위에 있는 문장과 같습니다. RNN 레이어는 그 어떤 스칼라 코에피션트로 결합된 그 간단한 단순한 RNN의 합들로 이제 연속으로 분사될 수 있고 이거는 더 나아가서 셀프 어텐션,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이제 명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RNN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긴 타임 스탬프를 갖는 인풋이 들어가서 어떤 아웃풋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이제 출력하는 형태의 이제 네트워크 층인데 이거를 이제 각각 살펴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그냥 그 t-1, 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서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형태로 볼 수 있고 이걸 이제 어떤 단순한 형태의 RNN처럼 볼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요것이 멀티헤드 셀프 로테이션의 형태로도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본 연구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볼 텐데 사실 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RSA 모듈 자체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 수 적고 그 트랜스포머에 이제 결합이 될 때 상당히 코드도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연구 모듈인데 본 연구에서 중요한 건 이제 RNN 층이 어떻게 하면은 멀티드 셀 포텐셜적으로 표현이 되냐를 이제 이해하는 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해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RNN을 트랜스포머에 이제 결합할 수 있는 이제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게 이제 본 논문의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이제 문장 RNN 층을 스칼라 코피션트로 결합된 단순한 RNN의 연속으로 분사될 수 있다라는 문장을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RNN 층을 나눠보면 이제 부숴보겠다는 건데 RNN 층은 우리가 T 스텝에서의 어떤 잠재 표현 히든 스테이트는 이전 스테이트의 히든 스테이트와 를 이제 WH로 곱하고 이 T스텝의 인풋을 WS로 곱해서 이제 거기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한 형태로 RNN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뭐 좀 더 단순하기 위해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리니어한 형태로 쓰고 바이어스를 0이라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이런 식의 단순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TH1도 이런 식의 표현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기적으로 다 정리하게 되면은 HT는 WH를 J1 방법과 그리고 WX 그리고 XT-J들의 이제 시그마 썸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HT라는 것이 어떤 두 가지 행렬의 곱으로 표현되어서 어떤 피드보다는 폼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 WH에 J라는 어떤 파워가 있고, 제곱승이 있고, 이것들이 이제 각각의 다른 데이터에 곱혀져서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병렬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것을 병렬 연산이 가능한 형태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WH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다이고널라이즈해서 좀 더 분해해서 어떤 값들의 또 합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WH를 블록 다이고널라이즈해서 여러 개의 RNA 오퍼레이션들의 조합으로 이제 분해하려 합니다. 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간단하게 이제 여러 가지 안에 증명들이 있었는데 그 증명들을 이제 좀 이제 나중에 넘어가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제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RNA 레이어는 이 WH를 이제 블록 다이고널라이즈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한 RNA 레이어는 WH의 알게의 서로 다른 고유값을 어떤 개수로 만든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알게의 고유값은 뭐 스몰 알게의 실수 고유값과 ES의 허수 고유값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잘 이해가 되시고 그러면은 살펴보면은 아까 HT가 이런 식의 형태로 쓰여진다는 것을 봤고 그러면 이거를 쭉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어떤 형태로 되냐면 첫 번째 그 WH의 그 실수 고유값을 어떤 함수로 갖는 부분 실수 고유값들로 결합된 어떤 선형 결합의 형태 그리고 두 번째 텀 그리고 허수 고유값으로 이제 고유값이 허수라는 거는 켤레 극소수를 허수로 바거든요. 그래서 한 극소수 이제 고유값이 있으면 그 켤레 극소수도 고유값으로 갖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켤레 극소수를 이제 고유값으로 갖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플러스 그 켤레 옥수수를 갖기 때문에 A 플러스 BI를 이제 그 골가수 가지면 A 마이너스 BI를 골가수 하거든요. 그러면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의 그 어떤 사인과 코사인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그 옥수수들을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텀은 그 허수 고유값 중에서 코사인 텀을 반영한 그 코사인 텀의 허수 고유값을 로 이제 선형 결합된 형태로 표현되는 부분. 세 번째는 그 사인 형태의 허수 고유값으로 표현돼서 선형 결합이 된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제가 이렇게 요것들을 정리해 놨는데 첫 번째는 이 WH의 실수 고유값으로 선형 결합이 된 부분. 두 번째는 여기 그 WH의 허수 고유값 중 코사인 부분으로 표현된 부분. 세 번째는 그 사인 형태의 허수 고유값으로 표현된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은 이 중간 과정들은 제가 뒤에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리커런트한 형태로 표현됐던 그 RNN 레이어가 그 여러 가지 그 고유값을 어떤 개수로 만든 선형 결합의 형태로 세 가지로 분리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증명을 하게 되면은 WH가 어떤 렘마 1이 있는데 WH가 이제 입력 차원이 D by T라고 하면은 스몰 D by 스몰 T라고 하면은 그 행렬이 이제 랭크 R을 갖는다고 하면은 이 렘마 1의 통해서 WH의 이제 R의 고유값들을 모두 고유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각자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 R의 고유값들은 일반적으로 스몰 R의 실수 고유값과 뭐 ES의 옥소수 고유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ES라고 하는 이유는 그 큘레 옥소수를 고유값으로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실수 형태의 실수 행렬을 우리는 이렇게 각각의 골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리얼 조단 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리얼 조단 폼이 뭐냐?
이 조던 J라고 이렇게 표현된 요 중간에 있는 이 블록 다이거널 매트릭스는 각각의 고유값을 다이거널로 갖는 형태의 나머지는 오프 다이거널을 단독이 블록 다이거널 매트릭스로 표현되는 형태. 그렇게 되면은 요 WH를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RNN 연산 레이어에 넣게 되면은 이제 B, J, I, J, 스몰 j 승의 BI 그리고 WX, XT 마이너스 J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WH 자리에 이걸 넣어주는 뿐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J가 블럭 다이거널 형태가 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블럭처럼 떼서 이렇게 블럭처럼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각각 이렇게 세 개의 형태로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형태는 이 실수인 형태들만 모아놓은 실수인 이제 고유값들로만 모아놓은 부분, 두 번째로는 코사인 고유값들로만 모아놓은 부분, 세 번째로는 사인 고유값들로만 모아놓은 부분 이렇게 세 개로 분해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분해가 되는 것을 이제 어떤 선형 리니어 알지브라의 어떤 그런 성질을 통해서 이제 유도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 HT라는 그 RNN 레이어를 각각의 단순한 어떤 RNN 형태로 세 개로 분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RNN 레이어가 리니어 디비전을 가질 때는 이렇게 세 개의 그 어떤 컴포넌트를 가진 선형 결합으로 분해가 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어렵죠.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 요것을 이제 RNN 레이어가 스칼라 코피션트를 가진 심플 RNN의 어떤 요소로 분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어떻게 하면은 멀티헤드 셀프 텐션의 형태로 보여지냐라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봤던 이 실수 고유고스하면 이 부분을 멀티헤드 셀프 텐션의 형태로 이제 변형해 볼 건데요. 그래서 이걸 변형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그 세팅을 잘 살펴볼 겁니다. 어떤 입력 데이터 x1부터 t 시점까지 xt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는 이제 x를 어떤 밸류 멀티엑셀 포텐션처럼 어떤 밸류 매트릭스를 통해서 v를 만들 건데 그러면은 v는 xwv가 됩니다. x 곱하기 wv wv를 아까처럼 이게 rx라고 여기 붙어 있는 rx에 붙어가는 이 행렬의 형태라고 그리고 파라미터로 갖는 날에 대해서 그 행렬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렐러티브 포지션 인코딩 매트릭스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은 것처럼 이 RNN의 T 시점까지 전체 표현들이 어떤 소프트맥스 값과 이 마스크 렐러티브 포지션 인코딩의 합으로 표현이 돼서 그걸 밸류 매트릭스로 곱한 형태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우리가 봤던 실수 고유가수 한 RNA 부분이 이 형태이거든요. 근데 t가 2일 때를 넣어보면 t가 2라고 이제 놓고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 람다 이제 아까 그 실수 고유가 람다 그리고 wx x1이 되고요. 람다 3 h3는 이걸 다시 또 정리하면 t가 이제 3이라는 상태로 정리해 보면은 람다 wx x1 더하기 람다 제곱 wx x2가 되고요. 그 H4 네 번째 스텝의 그 점대 표현은 또 정리를 해보면은 람다의 제곱수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 x가 순차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흥미할 형태로 보게 되면은 각각의 전제 히든 스테이트들은 이런 식의 람다 H2인 경우에는 람다가 하나 곱해져서 x1의 인풋을 받고 이제 변형이 된 형태.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값들을 입력으로 받고 이걸 이제 람다를 취해진 형태 H4는 이렇게 세 개의 값들을 이제 펴져서 더해진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화해 보면은 이런 식의 이게 어떤 밸류 매트릭스라고 있고 이게 어떤 이러한 행렬들로 분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떤 렐러티브 포션 인코딩 매트릭스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의 P 마스크 R이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FI, PT 람다는 람다 T인데요. 그래서 각각이 이제 람다 제곱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쭉 이제 T 스텝에 대해서 다 일반에서 정리하게 되면은 이게 P 마스크라고 하고 요걸 V라고 하려면은 P 마스크 곱하기 V의 이니셜. 그리고 뭐 이제 이것을 멀티앤 셀프 텐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킥거리가 이제 제로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RNN의 연산의 일부분을 멀티헤드 셀프 컨텐션의 형태에서 마스크가 들어간 어떤 형태로 포지셔널 엔코딩이 들어간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의한 리커런트 인코딩 매트릭스가 RN이라고 하고 본 연구에서 이제 제안한 어떤 한 구성 요소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고요. 그러면은 앞에 슬라이드와 같이 북소수 물값을 갖는 이 RNN 부분들을 똑같이 또 정리를 하게 되면은 뭐 이런 형태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요때 북소수 부분을 갖는 요 리커런트 인코딩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뭐 아까는 이제 실수였기 때문에 제곱이 들어간 형태였는데 여기서 복소수기 때문에 각각의 t에 따라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코사인 안에 있는 이 값들이 t로 곱해져서 이제 바뀌는 이제 감마와 세타를 어떤 파라미터로 갖고 t 이제 어떤 시간에 따라서 이 t가 계속 곱해지는 형태의 어떤 마스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그 RNN 레이어가 이런 식의 단순한 선형 실수 골값을 갖는 어떤 RNN 연산 부분, 그리고 허수 골값들을 갖는 RNN 연산 부분으로 이제 분해가 되었고, 각각의 연산 부분은 이제 멀티헤드 셀프 텐션의 형태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표현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RNN 레이어는 아까 스몰 r개의 실수 부분, 그리고 ES개의 허수 부분, 그리고 마지막 플러스 1은 이제 뭐 첫 번째 이니셜 스테이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플러스 1을 한 거고요. 그래서 R 플러스 ES 더하기 한 개의 헤드를 갖는 그리고 키와 커리를 이제 0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R 플러스 ES 플러스 한 개의 헤드를 갖는 멀티헤드 셀프 텐션처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각각의 RNA 컴포넌트들은 어떤 다른 시각적인 패턴을 반영할 수 있게 되는데, 반영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실수 고유가수로 이제 배웠던 부분은 이런 식의 람다의 파워를 높여주기 위해서 어떤 규칙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어떤 리커런트 패턴을 설명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복소수 고값으로 이제 결합된 이 두 가지 부분은 사인과 코사인한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진짜 이제 주기적인 형태, 그리고 줄어드는 댐프트 때 어떤 사인과 코사인의 어떤 리커런트 패턴을, 시각적인 패턴을 반영하는 형태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 이 WH라는 그 아까 파라미터 매트리스를 고유값 분해를 했을 때 이 람다와 실수 고유값 람다와 허수가 고유값을 표현하는 감마와 세타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그 매번 WH를 그 골가 분해를 할 수 없잖아요. 이런 현상에서. 그리고 그것들이 골가 분해가 쉽게 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이것들을 또 파라미터로 둔다라고 했을 때, 이 REM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각 캔의 REM은 한 개의 어떤 람다라는 실수 몰가 부분에 대한 파라미터로 두고, 그리고 두 개, 아까 허수 물값을 표현하는 감마와 세타를 파라미터로 만든 각 헤드마다 세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 분석도 나게 되고, 이것을 만약에 셀프 어텐션에 붙이게 되면은 별로 많은 연산량을 차지하지 않게 된다. 파라미터가 이제 공간 복잡도를 증가하지 않게 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되고, 이렇게 RNN 레이어를 순차적인 특징을 가진 RNN 레이어를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의 형태로 표현했기 때문에
어떤 행렬 영상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형태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본 논문이 이제 갖고 있는 제일 큰 기호 중에 하나인 RNA 레이어를 멀티드 셀 컨텐션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 증명 과정을 따라가도록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그 앞에 페이지들이 키커리가 제로인 멀티헤드 셀 컨텐션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을 통해서 트랜스포머 연관성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본 연구는 이거를 셀 컨텐션에 결합해서 각각의 장점을 결합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듈이 셀 컨텐션 위드 리커런스 RSA 모듈을 제안합니다. RSA 모듈은 앞에서 엄청 복잡했지만 형태는 정말 간단한데요. 첫 번째, 그냥 셀 컨텐션의 키커리 값에 소프트넷을 취하는 것, 그리고 P는 아까 RA 매트리스를 찾는데 그 RA 매트리스 이런 식의 형태이죠. 람다를 파라미터로 실수 부분은 람다를 파라미터로 받는 어떤 RA 매트리스, 커스 부분은 그 감마와 세타를 파라미터로 받는 매트리스로 이제 로어 다이고널 매트리스로 표현이 된 이 행렬을 이제 P라고 표현합니다. RA 매트리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 RSA 모듈은 원래 셀 포텐션에 이 렐 리커런스 인터딩 매트리스인 R에 P를 더하는데 각각의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아니고 러너블 파라미터 뷰와 게이트 펑션,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해서 어떤 학습 가능한 어떤 웨이트를 줘서 이제 반영하게 되는 형태의 셀 포텐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면은 게이트 밸류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어떤 패턴이 많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게이트 밸류가 높게 되면은 REM 값이 높기 때문에 어떤 리커런트 패턴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게 되고, 이제 이렇게 이 REM에서 이제 처리하는 부분들 말고 나머지 부분들은 소프트맥스 셀프 어텐션 부분에서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패턴에 따라서 이 게이티드 펑션, 이 가중치를 조절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만약에 어떤 데이터가 리커런트 패턴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값이 0으로 가게 되면서 그냥 셀프 텐션처럼 작용하게 되고, 이 데이터가 시계열처럼 리커런트 패턴이 많게 되면은 이 값이 높아지게 되면서 셀프 텐션처럼 non 리커런트 패턴도 받으면서 그 포지셔널 REM을 통해서 이제 리커런트 패턴도 더 많이 받게 돼서 더 트랜스포머보다 좀 더 성능을 높일 수 있는 형태가 된다. 리커런트 패턴 모델링에서 데이터가 적더라도 이제 REM을 통해서 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 논문이 제안한 RSA 모듈이고요. 그래서 이 RSA 모듈을 이제 여러 가지 트랜스포머 셀 포텐셜을 쓰는 부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몇 가지고요. 그래서 실험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시퀀셜 데이터 모델링 태스크에 본 RSA 모듈을 적용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서 인포머와 로그 스파스와 트랜스포머 엑셀이라는 모델에 RSA 모듈을 끼워 넣은 형태의 로그 인포머, RSA 인포머, RSA 로그 스파스, RSA 엑셀이라는 이제 변형 모델을 이제 가지고 성능을 실험했습니다. 이제 본 값들은 이제 MSC, MA 것이고 더 낮은 게 이제 좋은 값들이죠. 이렇게 넣었을 때 이전 트랜스포머보다 이제 RSA를 결합하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거뒀고, 이는 이제 어떤 C계열의 트랜스포머 자체가 어떤 non 리커런트한 글로벌한 패턴을 잘 파악한다는 이제 특징과 함께 RSA 모듈을 통해서 리커런트 패턴도 잘 포착하기 때문에 더 성능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귤러 랭귀지 러닝이라는 테스트인데, 레귤러 랭귀지라고 하는 거 저는 이제 처음 들어봤었는데, 정규 언어라고 하고 이건 이제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정규 표현식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형식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잘 모르는데 그냥 피보나치 수열 같은 어떤 규칙이 있는 형태의 시퀀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들에서 트랜스포머는 이런 정규 언어의 규칙을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트랜스포머는 어떤 순차적인 정보를 원래 이제 본질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순차적인 특징에 의해서 규칙을 갖는 이 정규 언어에 이제 좀 취약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에 RSA를 적용했을 때 성능이 얼마나 좋아진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데이터나 어떤 태스크가 이제 여섯 개의 태스크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빈 제로와 빈 1은 빈 1은 이제 어떤 이 태스크를 평가하는 어떤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값이 더 좋은 값이고요. 이제 기본 바닐라 트랜스포머는 이런 태스크들에서 낮은 성능을 기록했던 반면에 이제 뭐 트랜스포머 이제 별표화된 부분은 그 기존 연구들에서 포지셔널 엔코딩 대신 렐러티브 포지셔널 엔코딩이라고 해서 어떤 상대적인 수차적인 개념을 포지셔널 엔코딩으로 반영한 형태의 연구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상대적인 이제 시간 정보를 좀 더 명확하게 줬을 때 이본 이제 레귤러 랭귀지 러닝의 테스트가 성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RSA 모듈을 적용했을 때는 그거 이상으로 더 좋아지는 형태가 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RSA 모듈이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활용하지 못했던 리커런트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활용해서 샘플이 적음해도 샘플 에피션시를 높였고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이제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코드와 이제 내추럴 랭귀지 모델링 이제 테스트인데요. 근데 이 코드와 내추럴 랭귀지 모델링은 앞에 두 가지 테스트와 다르게 리커런트한 패턴이 약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연어에서 어떤 반복적인 패턴을 찾는 것과 조금 어렵기도 하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패턴인가 해석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본 이제 테스크의 기본적인 이제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 테스크에도 잘하게 되면 RSA 문제는 트랜스포머의 접점도 보완하게 되고 트랜스포머 RNA의 접점이 필요가 없을 때는 알아서 이제 잘 게이트 펑션을 통해서 잘 이 거듭수를 줄여서 리커런트 패턴을 잘 보지 않고 또 널 리커런트 패턴 집중해서 이러한 모든 범용적인 시퀀셜 데이터에 가장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모델이다라고 제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서 첫 번째 설명한 데이터는 이제 코드 데이터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테스트가 이제 코드 디텍션 테스트, 디텍트 테스트, 디텍션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제 이 코드를 입력했을 때 이 코드가 이제 외부 공격이 약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지 분류 문제를 푸는 문제인데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로 프리트레인드된 코드 T5라는 모델을 썼고 여기에 RSA 모듈을 붙였을 때 성능이 얼마나 좋아지냐를 이제 발견했을 때 그건 이제 RSA 모듈은 리커런트 패턴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붙였던 모델인데 이 본 코드나 넷 코드 같은 경우는 리커런트 패턴이 크게 없기 때문에 성능이 뭐 그렇게 향상한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커런트 패턴이 적더라도 트랜스포머의 장점을 여전히 갖기 때문에 성능이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남아있는 리커런트 패턴을 포착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밑에 있는 이제 파라미터 에디드 콘텐트라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RSA 모델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해지는 파라미터는 아까 그 실수 고유값을 나타내는 이 R 람다 부분과 그리고 허스 고유값을 나타내는 감마와 세타 부분 각각의 헤드에 한 개 내지 두 개, 세 개의 이제 파라미터들이 추가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각 헤드마다 뭐 최대 3개씩 이제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공간 복잡도로 따지면은 크게 거의 이제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도 이게 RSA 모델을 붙였을 때 파라미터 비율로 봤을 때 거의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성능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밑에 로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추럴 랭귀지 모델링에서도 이 위에 세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이제 뭐 BPC라는 지표와 퍼플렉시티 지표로 이제 평가를 했을 때 더 낮은 게 좋은 거고 똑같이 RSA 모델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파라미터도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즉, 요 코드와 내추럴 랭귀지 모델링에서는 넌 리커런트한 패턴이 이제 주도적인 그런 데이터셋에서도 RSA 모델은
알아서 이제 잘 가중치를 조합해서 조절해서 이제 그에 맞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걸로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에블레이션 스터디와 이제 분석한 결과들을 볼 텐데 리커런트 패턴들 첫 번째로 이제 리커런트 데이터에 있는 리커런트 패턴을 이제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가능한 게이트 펑션을 통해서 이제 REM과 리커런트 패턴을 반영하는 부분과 이제 셀프 어텐션 원래 있었던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 부분을 이제 웨이티드 썸을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웨이트로 갖게 되는 학습 가능한 게이트 펑션이 어떤 이 데이터의 리커런트 패턴의 정도를 반영하는 값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그래프는 시계열 데이터의 이제 이 게이트 펑션 값이고 두 번째는 레귤러 랭귀지의 그 게이트 펑션과 세 번째는 코드와 내추럴 랭귀지에서의 그 게이트 펑션 값인데 타임 시리즈와 레귤러 랭귀지 같은 경우는 이 게이트 펑션 값이 0.7 이상을 이제 0.7에서 0. 시계열 같은 경우는 0.7 이상, 레귤러 랭귀지 같은 경우는 0.5에서 0.7 사이를 이제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데이터는 리커런트 패턴이 더 많은 형태의 데이터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유사하죠. 그리고 반면에 코드와 내추럴 랭귀지에서는 이 리커런트 패턴을 나타내는 게이트 펑션 값이 거의 0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어와 코드 같은 경우는 리커트 핀트를 적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보통 트랜스포머가 이제 자주 진짜 정말 백프로처럼 쓰여진 형태가 어떤 내추럴 랭귀지를 모델링하는 태스크잖아요. NLP 태스크인데 이 트랜스포머가 이 NLP 태스크에 왜 그냥 어떤 순서적인 정보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왜 좋을 수밖에 없느냐를 이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값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시계열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가 과연 효과적이냐 뭐 이런 식의 연구도 많아서 트랜스포머 형태를 쓰지 않고 단순 형태를 써서 이제 시계열 예측을 하는 형태의 논문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형태는 어떤 시계열에 불안정한 패턴이 많기 때문에 트랜스포머가 그런 패턴을 잘 잡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논의들이 많이 제한된 반면에 NLP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들이 이미 없기 때문에 거의 그냥 트랜스포머가 이 영역에서는 잘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원래 스터디는 이제 샘플 디피션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표에서 보면은 그래프에서 보면은 샘플 수가 적으면은 뭐 어떤 데이터의 리커런트 패턴도 잘 못 보고 non 리커런트 패턴도 잘 못 봐서 학습이 잘 안 되는 노틀렛 현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즉 이제 샘플 이피션시가 낮았는데 RSA 모듈 트랜스포머를 이제 RSA 모듈 붙여서 트랜스포머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샘플 수가 적을 때 오히려 리커런트 패턴에 더 집중하게 돼서 높은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그림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을 보시면은 데이터 수가 적을 때 이 게이트 펑션 값이 더 오히려 더 높아지죠. 똑같은 데이터인데 그래서 데이터 수가 적을 때는 오히려 그 리커런트 패턴에 더 집중하게 돼서 주어진 어떤 태스크 여기서 내추럴 랭귀지 모델인데 그 주어진 태스크에 더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기본 어떤 트랜스포머 베이스라인보다 이런 리커런트 패턴에 더 집중해서 높은 성능을 낮은 적은 데이터 수에서 불구하고 더 높은 성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RSA 모듈에 대한 실험 결과들이었고요. 정리를 하자면은 이 유도 과정들이 많이 복잡하셨을 것 같은데 이 RNN 레이어를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으로 변형할 수 있다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렇게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의 자연스럽게 붙일 수 있는 형태로도 변형할 수 있을 거라고 봤고 이렇게 잘 붙일 수 있는 형태인 RSA 모듈이라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기존 연구들과 다르게 여러 가지 트랜스포머 연구들을 붙일 수 있는 어떤 모듈 형태로 이제 제안이 되었고 이 RSA 모듈은 시퀀셜 데이터의 어떤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커런트 패턴을 트랜스포머에서도 이제 포착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오퍼레이터처럼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본 연구이 주장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마치겠습니다.